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첫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을 배운 적이 없어서 아직 사람들 얼굴 모자이크를 할 줄 몰라 이 영상에는 바닥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차차 공부해서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6일 일요일이고요. 제가 응시한 등급은 N2입니다. 제 시험장은 서울 개원중학교였고요. 위치는 대모산 입구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9시 40분까지 입실해야 해서 1시간 여유를 두고 일찍 출발했어요. 10시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미리 가서 준비하는 게 마음이 편해서요. 원래는 2호선을 타고 선릉역으로 가서 수인분당선을 갈아탔어야 했는데 잠이 덜 깼는지 반대 방향으로 타서 후다닥 왕십리역에서 하차했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수인분당선이 지나갑니다. 서울에서 생활한 지 20년째인데 아직도 이런 실수를 하네요. 여유있게 출발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거에 2013년도 12월에 일본에서 N3를 응시한 경험이 있고요. 턱걸이로 간신히 합격했습니다. 제 20대 마지막에 워킹 홀리데이로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다 왔어요. 이것도 벌써 12년 전 일이네요. 당시에 거의 히라가나와 카타가나 정도만 숙지한 상태에서 일본에 책 하나 들고 가서 독학해서 딴 기억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합격증 조회가 안 돼서 일본 사이트에 접속해서 찾아봤더니 아직 기록이 남아있네요. 신기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N1부터 N5까지 5가지 레벨로 나눠져 있고요. 가장 쉬운 레벨이 N5이며 가장 어려운 레벨은 N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어 능력시험 공식 사이트에 가셔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듣기 말하기가 어느 정도는 되는 수준이에요. 다만 문맹 수준으로 읽기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냥 생활하면서 체득한 일본어라서요.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거의 없거든요. 특히나 한자는 더더욱이요. 시험 갈 때 준비물은요. 신분증, 연필 또는 샤프, 지우개, 아날로그 시계 이렇게 4가지입니다. 스마트워치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본인 마실 물 한 병도 지참 가능해요. 신분증도 가능하면 실물 신분증을 추천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혹시나 어떤 오류로 제시를 못한다면 응시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본 시험장은 한 반에 25명이 응시했는데 연령대는 대부분 20대였던 것 같고 저보다 높은 연령대이신 분은 딱 한 분 계셨어요. 응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참 멋지고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고사실엔 정원 중에 4분의 1 정도가 결시했습니다. 제가 본 N2 레벨은요. 독해인 1교시는 10시에 시작해서 11시 45분까지 105분간 진행하고요. 중간에 20분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준비해 가신 물을 드시거나 하면 됩니다. 저는 좀 후회가 된 게 초콜릿을 좀 가져갈 걸 그랬나봐요. 오랜만에 장시간 집중해서 시험을 보니 1교시가 끝나고 온몸이 다 덜덜 떨렸습니다. 20분을 쉬고 2교시는 12시 5분에 다시 시작해서 오후 1시에 끝나게 됩니다. 청해는 55분간 진행하네요. 그럼 총 시험 시간은 휴식 시간 포함해서 3시간이 됩니다. 시험 직전에 보관용 봉투를 감독관분이 나눠주시는데요. 여기에 전원을 끈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를 넣어 봉인합니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절대 뜯으시면 안 됩니다. 실격 처리되거든요. 시험이 끝났습니다. 개원중학교 시험장은 에어컨이 조용하고 시원했고
책상과 의자 상태도 준수했어요. 다만 덩치 크신 분한테는 조금 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 상태도 좋아서 청해도 잘 들리고 주변이 조용해서 시험 문제에 집중하기도 좋았어요. 물론 창가 쪽으로 운 좋게 배정을 받아서 더 좋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요. 시험 결과는 8월 말에 발표된다고 해요. 이번 시험을 본 저의 느낌은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무난했던 것 같은데 저에게는 독해 쪽이 시간이 꽤나 부족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시험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 했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 합격은 기대하지 않지만 제 현재 일본어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결시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낸 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현재 백수입니다. 2월 중순에 번아웃으로 인한 공황 증세로 일을 그만뒀어요. 시작은 작년 6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엔 몰랐어요. 뜨문뜨문 갑자기 일하다가 숨이 턱 막히고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토할 것 같고요. 내가 왜 이러지? 피곤해서 그런가?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딸려서 그런가? 싶어서 일 끝나고 주 4, 5회 정도 운동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12월 말부터 갑자기 사람이 축 처지더니 밤에 잠들기가 어렵고 아침이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자꾸 땅속 깊은 곳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게 다 공허하고 죽기 싫은데 죽을 것 같은 느낌도요. 희노애락 중 애만 남은 것 같다고나 할까요? 여차저차해서 병원도 다니고 지금은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당장 굶어 죽을 상황이 아니라면 일을 그만두고 쉬는 게 가장 나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여태껏 충분히 푹 쉬면서 차분히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고 그동안 일하느라 하지 못했던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실행해 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도 만들어 올려보는 것처럼요. 최근 3개월간은 어쩔 땐 다 정상 궤도로 올라왔다 싶다가도 다시 알 수 없는 암흑 속의 기분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제 정신이 돌아왔다 싶으면 뭐든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쉬면서 느낀 점은요. 내가 최근 5년간 일하면서 행복하지 못했구나 였어요. 일을 쉰 지는 벌써 5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10년 이상 쉬지 않고 계속 일했으니 애초에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쉴 생각이었는데 예상보다 기간이 더 길어지네요. 지난달부터 다시 이력서를 넣고 있는데 20군데에서 한 군데만 면접을 봤습니다. 재취업하기에는 힘든 나이와 경력인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일본어 능력 시험은 제가 다시 온전한 저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장치로서 응시해봤어요. 그동안 쉬었던 운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도 도전해보고 싶었던 분야였는데 첫 발은 일단 내딛었네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요. 모자이크 넣는 법을 얼른 배워야겠어요. 제가 뭔가 시작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 편인데요. 한번 크게 아파보니 하고 싶은 일은 일단 시작하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모자란 부분은 해나가면서 채워나가면 되겠죠 뭐. 어찌됐든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폭염에 온열질환 주의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기념상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모두 건강하세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